당신이 아침에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문득 눈가주름이 예전보다 깊어 보이고 얼굴빛이 예전처럼 환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지요.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서서히 변해가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잠을 설쳐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회복되던 피부가 이제는 회복이 더딘 것 같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거나 건조해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나이 탓이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피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사한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늦어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 구조가 손상되기 쉬운데 여기에 나쁜 음식 습관이 겹치면 그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3세의 남성분이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군것질을 좋아하셔서 빵, 과자, 튀김 같은 간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드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특별히 큰 병도 없었지만 피부만큼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 전체에 잔주름이 많고 피부톤이 칙칙해서 몸은 괜찮은데 얼굴은 너무 늙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화장품이나 외부 관리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피부 노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다고 특정 영양제나 기능성 화장품을 찾지만 정작 매일 즐겨 먹는 간식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수문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포가 손상되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음식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도 반대로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학자들이 100%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나 내과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보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일수록 피부가 더 거칠고 늙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피부를 늙게 하는 간식들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피하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의학적 배경을 설명드리고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피부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피부가 왜 급격히 변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갑자기 피부가 늘어진 것 같다, 얼굴에 윤기가 사라졌다, 자꾸 주름이 눈에 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과정입니다. 피부는 크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표피, 그 아래에서 탄력과 두께를 지탱하는 진피, 그리고 더 안쪽의 피하 지방층입니다. 젊을 때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튼튼하게 구조를 받쳐주어 피부가 탱탱하고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후 매년 1%씩 콜라겐이 감소하는데 60대가 되면 그 누적된 손실이 피부를 눈에 띄게 변하게 합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한몫합니다. 특히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저하로 피부 건조와 주름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피부가 늙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누적된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60대인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산책도 열심히 하고 술도 자주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수분 섭취도 적었습니다. 즉, 피부가 늙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충분히 영양을 받지 못하고 회복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혈액순환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탄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까지 잘 전달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혈관 기능이 떨어져 피부까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해지며 주름이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들은 유전적 요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절반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음식, 운동, 수분, 수면 관리만 조금씩 개선해도 1년 뒤에 피부는 지금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 피부톤이 맑아지고 주름이 완화되며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60대 피부가 급격히 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콜라겐 감소, 혈액순환 저하, 영양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하고 어떤 간식을 피해야 할지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간식의 첫 번째 범인, 바로 단 음식과 당화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는 달콤한 만족감이 퍼지지만 피부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화 반응 AG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이라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의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피부의 중요한 구조물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키는 현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하는 철근 같은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그 철근을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당화 반응으로 이 단백질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더 깊게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크,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처럼 단 간식을 즐겨 먹는 분들은 피부가 더 빨리 늘어지고 칙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손자와 함께 사탕, 초콜릿을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팔자주름이 갑자기 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피부는 확실히 당화 반응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분이 나는 당뇨도 없는데 왜 피부가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당화는 당뇨병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혈당이 조금씩 오르내릴 때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적당한 당분은 괜찮다는 논쟁이 있지만 문제는 적당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작은 양의 단 음식에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양의 사탕이라도 20대보다 60대의 피부에 훨씬 더 큰 손상을 남기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실은 당화 반응이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즉,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피부 노화를 앞당길 뿐 아니라 몸속의 노화도 함께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화 반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선택하고 후식으로 녹차를 곁들이면 항산화 성분이 당화 물질 생성을 줄여줍니다. 또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단 음식을 끊어라가 아닙니다. 단 음식과 피부 노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더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피부가 받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흰 밀가루 간식과 즉석식품이 왜 피부를 늙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 컵라면 같은 즉석 간식은 우리 입맛을 가장 쉽게 사로잡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씹으면 부드럽고 달콤하거나 짭짤한 맛이 강해 손이 자꾸 가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첫째,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 뿐이지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이 피부 안쪽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드름, 잔주름, 칙칙한 피부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2세 남성분은 아침마다 식빵과 잼, 점심에는 컵라면을 드셨습니다. 당뇨는 아니었지만 피부가 늘 피곤해 보이고 뺨에 붉은기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흰 밀가루 음식을 줄인 뒤 오히려 피부가 한결 맑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몸 안에서 생긴 변화가 고스란히 피부로 드러난 것이지요. 둘째, 즉석 간식에는 첨가물이 많습니다. 방부제, 색소, 향료 등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앞당기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컵라면이나 과자류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기름은 쉽게 산화되어 혈관과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량의 흰 밀가루 음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소량에서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빵, 점심라면, 오후 과자. 이렇게 누적되면 피부가 받는 타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화적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부터 보리밥, 현미밥 같은 곡물을 즐겨 먹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전통 식단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탄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식문화 속에 이미 답이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흰 밀가루 간식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에 5번 먹던 걸 2번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자연식 간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피부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주범인 튀김과 기름진 간식이 피부를 어떻게 산화시키고 늙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튀김 냄새는 누구나 쉽게 유혹됩니다. 바삭한 소리, 고소한 맛은 입안에서 큰 즐거움을 주지요. 하지만 이런 튀김 간식은 피부에 있어서는 산화 공격을 가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온에서 기름을 반복 가열할 때 발생하는 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기름이 산화되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막과 DNA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피부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주름과 기미가 더 빨리 생깁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된 60대 피부는 이미 방어력이 약해져 있어 산화 공격에 훨씬 취약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분은 매일 저녁 시장에 들러 튀김을 사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피부는 유난히 거칠고 늘 염증이 도는 듯 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꿔 튀김을 줄이고 생선구이와 채소 위주로 드셨더니 6개월 후 피부톤이 맑아지고 홍조도 크게 줄었습니다. 음식이 피부에 얼마나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두 번째 이유는 트랜스지방입니다. 값싼 기름으로 튀긴 간식에는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결국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건조해지고 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트랜스지방이 아주 미량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미량에서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식이나 포장 간식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자주 교체되지 않아 산화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전통 음식에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구운 조리법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조상들은 이미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맛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실제로 전통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피부주름이 적고 잔주름도 완만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권하는 작은 실천은 이렇습니다. 튀김이 먹고 싶을 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집에서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로 가볍게 튀겨보세요. 그리고 튀긴 음식과 함께 꼭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산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튀김의 유혹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빈도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짠 과자가 어떻게 피부 속 수분을 빼앗고 주름을 깊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짭짤한 과자는 달콤한 간식만큼이나 손이 자주 가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피부에는 은근히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수분 손실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몸은 이를 균형 맞추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결국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해지고 미세한 주름이 깊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단순히 거칠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4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 집에서 자주 과자를 드셨습니다. 특히 짭짤한 감자칩을 좋아하셨지요. 그런데 피부가 점점 푸석해지고 얼굴이 늘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지만 정작 피부 속 수분은 부족했습니다. 원인은 짠 과자였습니다. 나트륨 과다로 세포 내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나트륨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나트륨은 주로 혈압에 영향을 주지 피부에는 직접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주름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두드러집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짠 음식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등 전통 발효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이 음식들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균과 영양소를 함께 제공해 단순한 짠맛 간식과는 다릅니다. 반면 감자칩이나 프레첼 같은 가공 간식은 영양소는 거의 없고 소금만 과다하니 피부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간식이 당기면 소금 등 과자 대신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 채소를 드셔보세요. 혹은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물을 적게 먹고 소금을 줄이는 습관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피부를 지키려면 단순히 화장품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짠 음식을 줄여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피부 회복을 방해하는 술과 늦은 밤 간식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근 후 가볍게 마시는 술잔, 혹은 늦은 밤 출출해서 먹는 간식. 이런 습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있어서는 술과 야식이 재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먼저 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피부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이 붉어지고 홍조가 생기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도 피부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피부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얼굴이 유난히 푸석하고 잔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피부가 수분을 잃고 구조적으로 약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늦은 밤 간식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피부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진 치킨, 라면, 과자를 먹으면 혈당과 지방 수치가 올라가면서 회복 과정이 방해됩니다. 결국 피부는 충분히 재생하지 못하고 손상은 쌓여 주름과 처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1세 여성 환자분은 친구들과의 모임 후 밤마다 맥주와 안주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질병은 없었지만 피부가 유난히 칙칙하고 눈밑이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 술을 줄이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간식을 끊도록 권유했더니 3개월 만에 주변에서 피부가 훨씬 환해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피부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레드와인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량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생활 패턴에서는 술이 간단한 음료로 끝나지 않고 고칼로리 안주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부에는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특별한 날에 소량만, 그리고 야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피부는 밤에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노화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당분과 술처럼 논란이 많은 주제, 적당량은 괜찮을까? 라는 학계의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 음식, 술, 심지어 짠 간식까지 모두 완전히 끊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당량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단 음식이나 적당한 알코올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소량의 단 음식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당량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대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의 간식도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즉, 젊은 시절의 적당량이 지금은 과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분은 매일 저녁 작은 맥주 한 잔만 마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늘 건조하고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줄이고 수분과 채소를 늘리자 피부 탄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분도 적당량이라 생각한 게 내 몸엔 과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유전적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피부가 금세 푸석해지고 여드름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대부분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은 간식 섭취를 줄였을 때 피부와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당량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몸 상태, 대사 능력, 회복력은 20, 3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던 간식도 지금은 피부 노화와 질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피해야 할 간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대신 어떤 간식을 선택해야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바로 피부를 지키는 대체 간식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식을 아예 끊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피부를 지키는 대체 간식을 찾는 일입니다. 잘만 고르면 간식이 피부 노화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은 건강한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주름 생성을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코팅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같은 과일은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피부톤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2세 여성분은 과자를 줄이고 사과와 블루베리로 간식을 바꾼 뒤 몇 달 만에 피부가 훨씬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는 단백질과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결과적으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독소가 잘 배출되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여기에 꿀 한 방울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훌륭한 피부 간식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녹차 같은 전통 음료도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녹차를 습관처럼 마신다면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견과류나 유제품도 과량 섭취 시 칼로리 과잉이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적정량입니다. 간식을 건강식으로 바꾸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식이 땡길 때는 무조건 참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피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전통 음식 속에 숨어있는 피부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는 이미 피부를 지켜주는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굳이 해외 슈퍼푸드를 찾지 않아도 한국 전통 음식 속에 피부 노화를 늦추는 비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콩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아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폐경 이후 건조해지고 얇아지는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두부, 된장, 두유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피부 탄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짜다고 걱정하시지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독소가 줄어 피부가 맑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물론 지나치게 짜지 않게 담근 김치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와 보리차 같은 전통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보리차는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며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료 대신 전통차를 즐기는 습관이 피부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네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로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집에서 콩밥과 된장국을 즐기셨습니다. 특별히 피부 관리를 하신 것도 아닌데 60대 후반에도 피부가 건강하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그냥 집밥만 먹었을 뿐이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 집밥이 최고의 피부 관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김치의 염분이 오히려 해롭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조절된 발효 음식은 오히려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나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이처럼 한국 전통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피부와 전신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전통 식습관을 다시 생활 속으로 불러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 관리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작은 실천으로도 피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 하시지만 실제로 작은 실천만으로도 피부는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3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늘 과자와 달콤한 음료를 즐기셨고 피부는 푸석하고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다는 게 고민이셨지요. 저는 우선 하루 간식 중 절반만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거울 속 피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분은 68세 남성이었는데 퇴직 후 맥주와 야식을 거의 매일 즐기셨습니다. 이분은 눈밑이 늘 붓고 피부톤이 칙칙했습니다. 술을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얼굴이 젊어졌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피부는 나이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과 음식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피부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피부가 좋아지고 어떤 분은 더디게 변화합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 기존 질환,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간식을 줄이고 대체 간식을 선택하며 늦은 밥 먹는 습관을 고치면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절대 간식을 안 먹겠다는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은 과자 대신 사과를 하나 먹자, 오늘은 술을 한 잔 줄이자 같은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습관이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 거울 속 얼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메시지를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다시 서보세요. 어제와 오늘의 얼굴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줄인 간식,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쌓이면 내일과 내년의 얼굴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선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기록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당신의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달력입니다. 군것질을 줄이고 더 나은 간식을 선택하며 술과 야식을 절제하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피부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디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야말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거울 속에 당신 얼굴이 지금보다 환하고 매끈해진 모습을, 가족이나 친구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건네는 장면을, 그 순간 오늘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완벽하게 모든 간식을 끊고 이상적인 식습관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피부를 늙게 하는 간식을 줄이고 피부를 지켜주는 음식을 조금씩 늘리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장을 보러 갈 때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에 피부와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